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사 각동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소방관계법규 기본 이론반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반 OT를 하는데, 이 소방관계법규가 올해 21년 시험에서 가장 이슈가 된 과목이었죠.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소방관계법규의 과목의 특성을 한번 설명하자면 이해가 한 10%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뭡니까? 암기가 9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목이 소방관계법규입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소방관계법규는 일단 학과가 있고 공채가 있는데, 학과 학생들은 뭐 이론반, 기본 이론반과 심화반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다 끝낼 겁니다. 왜? 양이 적거든요. 양이 적은 대신 정말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학과 학생들은 수업을 하면서 어떤 수업을 할 거냐 하면, 수업 후에 갈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전체 하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적는 수업을 이제 저하고 같이 할 겁니다. 당연히 이 수업 시간에 수업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 마지막 시간에 2주차부터는 이렇게 갈로 문제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암기할 것들을 세세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갈로 하는 것들이 학과 학생들의 선배들,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합격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지 시험 문제에 학과 특채 학생들은 이 법규를 최소 95점에서 100점을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95점 100점 맞는 수업을 하게 되고요. 공채 학생들은 기본 수업과 심화반 수업이 따로 나눠집니다. 기본은 주 3시간 반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8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심화는요, 5시간 반을 수업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요게 이제 커리할 때 좀 달라진 내용인데, 원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심화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 받을 수 있게, 소방관계법규를 100점 맞을 수 있게, 이제 조정점수 안 들어가잖아요. 이 100점 무조건 맞을 수 있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법규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제가 하나만 수업의 내용 중에 한 개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법규는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관계인이 됩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이 관계인이 건물을 지으려면 행정기관,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요청을 하죠. 근데 행정기관이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 행정기관이 관계인한테 허가를 해주기 전에 본부장 서장님한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했으면 당연히 이 절차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동의 대상물이죠. 뭐 연면적 400, 그리고 6층 이상의 건축물 100, 150, 200, 그리고 면적 상관없이 동의받아야 되는 대상물을 쫙 적어 드릴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요. 저도 암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암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해 잠깐 시켜드리고, 이렇게 암기할 거 적어드리고, 또 한 번 더 뭘 할 거냐 하면, 제가 제 책은 법 조문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왜? 요즘 시험 문제는 지문이 좀 길게 나오는 게 특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문을 거의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면적 400 이상인데 연면적 300으로 해서 틀린 지문을 낸다든지, 6층 이상의 건축물인데 5층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냅니다. 법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에, 뭐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면 5cm를 4cm, 6층을 5층,
전부를 일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내기 때문에 조문 전체에서 그 정도의 말을 바꾸는 걸 계속 보는 훈련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규는 이런 식의 동의대상물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있습니다. 법규라는 과목도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요거부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채도 주관식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정말 기본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꼭 암기를 하시면서 점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시면 법규도 반드시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계 법규는 고득점을 맞으면 합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법규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재미있게 할 거냐 졸라 연구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법규는 농담삼아 이런 말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불면증에 좀 시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또 졸게 되고 뭐 그런데 잠이 안 오면 저는 법규책을 피하라 합니다. 그래서 법규책 한 3장만 읽으면 잠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는데요. 법규 자체가 정말 재미없는 과목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법규는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관계법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규 자체가 너무 재미없는 과목이라서 어떻게 재밌고 잘 가르치냐, 어떻게 잘 암기시킬 수 있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조금만 잘 따라와 주시면 이 법규라는 과목도 여러분이 내년에 합격할 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두 문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두 문자는 완벽하게 암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문자를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 문자를 좀 많이 만들거든요. 법규 같은 경우는 암기할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 두 문자를 활용해서 편하게 좀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 전체적인 문장을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편하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래도 하시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2주차부터 주관식 테스트를 할 거니까 이 주관식 테스트를 다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이해독부터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 법규라는 과목이 좀 재밌는 과목이 될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규라는 과목이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나중에 시험 칠 때쯤 되면 법규가 더 쉬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방학이 오히려 처음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가면 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양은 소방학이 좀 더 많거든요. 끝내 따져보면. 그래서 처음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조금만 헤쳐나가신다면 분명히 소방관계법규는 여러분한테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그럼 소방학 때 OT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법규는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업 커리를 따로 찍었고요. 오늘은 기본 이론만의 OT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해 나가냐. 그리고 하나 조언을 하자면요.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공채 학생들은 가산점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습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색이 수업량입니다. 이게 본인이 복습하는 양, 혼자 공부하는 시간.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 잘 알지도 못하는 과목을 여러분 혼자 공부한다고요? 완전 비효율적이죠. 완전 비효율적입니다. 3시간 공부하는데도 진도도 안 나가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암기도 다 안 되고 그때는 수업을 통해서 진도 나가시는 게 훨씬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칠 때 돼서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본인의 공부량을 더 해서 최대한 많이 늘려가시면 됩니다. 내가 약한 과목이나 꼭 필요한 수업을 그땐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수업을 좀 많이 들으십시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야지 빠르게 법규가 이해가 되고 암기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시험도 아마 이제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양도 좀 많이 늘렸고요. 수업 양도 좀 많이 늘렸고요. 소방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90점 이상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시험 때까지 제가 기본 이론반이 7월 둘째 주 첫 월요일 날 시작을 하거든요. 법규를.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 내년 시험 때까지 알찬 수업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수업 잘 들으시고 내년에 소방학 소방관계 법규는 꼭 고득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팔찌 이쁘죠? 이 소방 이 기동복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이번에 생일날 저희 딸애가 기념으로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내미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방화복으로 만든 가방을 선물해 줬는데 그만큼 제가 소방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도 아빠가 소방학 강사라는 걸 아니까 이런 선물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생각하면서 수업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